자,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모습인데요. 자, 이쪽은 민사재판장이고 이쪽은 형사재판장이죠. 차이를 좀 말해주자면 원고와 피고가 있는 게 민사재판, 피고인이 있는 게 형사재판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원고가 검사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민사, 형사 모두 마지막 판단은 판사가 내리는 것입니다. 자, 민사재판부터 보자면 개인 간의 관계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민사재판입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가 답변을 제출하고 양측 모두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는 각자 제출을 해야 돼요. 증인신문과 양측 변론을 충분히 들어본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죠. 만일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판결에 따라야 되고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국가는 강제 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 피고는 소송의 상대방, 원고, 피고 모두 변호인 고용할 수 있고요. 최종적인 판결은 판사가 하게 됩니다. 형사재판은 사기, 뺑소니 같은 국가가 범죄로 규정한 일에 대해서 재판을 합니다. 고소와 고발, 내가 하면, 그러니까 당사자가 하면 고소, 제3의 기관이 하면 고발이 됩니다. 피의자를 수사하고 검사가 여러 피의자 중에서 이 사람이 한 것 같아 라고 확신이 생기면 공소를 제기하면서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공소 제기를 기준으로 피의자였던 사람은 피고인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재판이 시작되면 검사 측의 신문과 피고인의 변론을 충분히 들어보고 판사가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수사와 소송 제기, 공소를 제기한다고 하죠.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피고인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많이 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합의부 사건의 형사사건만 제한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형사사건에 참여하면서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도 높이고요. 참여해서 눈으로 보다 보면 아, 정말 우리나라 재판 정말 공정하게 치러지고 있었어라는 법의식이 높아지기도 하겠죠. 배심원단이 20세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이 되고요. 배심원은 재판 과정을 다 지켜보고 유무죄에 대한 판결과 만일 그 사람이 유죄라면은 적절한 형량까지 토의해서 판사에게 말을 해요. 하지만 판사는 구속력이 없는 배심원 판결에 그냥 아 너희들 생각은 이렇구나 라고 들어보는 정도이지 배심원의 판결이 판사에게 강제력은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